이번에 영집 궁시 박물관에서 이 최씨 부자의 활 이야기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기증품 전시회를 하게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 기증품 전시한 분이 우리 최준현 씨가 나오셨습니다. 그래서 직접 우리 최 선생님한테 어떤 계기로 해서 이런 그 유물들을 집안에 보관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어떤 경과로 여기 기증을 하게 되셨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. 예, 할아버지 때부터 활을 쏘셨고요. 아버지도 활을 쏘셨고, 할아버지 때 쓰시던 활을 고이고이 껴두었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그 오래된 활이고, 그리고 또 제가 그걸 또 보관하는 것보다는 박물관에 기증해서 여러분들이 그 연구하시고 또 후대에 이런 물건들이 있었다는 걸 알리는 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박물관을 알아보던 차에 마치 제가 좀 이쪽은 많이 다니던 쪽이 돼서 우연히 한번 들어왔다가 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기증 의사를 밝히고 그 처음에 먼저 활과 화살을 기증하게 되었었습니다.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유물 정리를 다시 하다 보니 그 CG가 몇 장 나와서 그때는 사실 제가 CG가 뭔지도 모를 때인데 그래서 한번 자문을 구했다가 교수님하고 관장님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서 뜻깊은 데에 써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그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할아버지하고 아버님의 그 활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죠. 할아버지는 1903년에 태어나셔서 1920년대 초반부터 활을 쏘셨고요. 그리고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활을 쏘실 때쯤 태어나셔서 1940년대 후반쯤에 해방 이후에 잠깐 활을 쏘시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 그 다시 석호종에서 활을 쏘셨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 왕십리 쪽에 살고 있었을 때고요. 그래서 석호종이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석호종에서 몇 년간 활을 쏘셨습니다. 그 아버님하고 할아버님은 이렇게 활을 쏘셨는데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선생님이 손자가 되시는데 선생님도 활을 쏘고 계신가요? 저는 지금은 뭐 활을 그 정상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그 제가 워낙 그런 걸 또 그 어른들한테서 봐왔기 때문에 활에 관심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집에 좀 마당에다가 조그맣게 양궁 그 관역을 그 만들어, 그 양궁 관역이 아니라 국궁 관역을 만들어 놨었죠. 국궁 관역을 만들어 놓고 활은 양궁을 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 활을 좀 쐈었습니다. 그래서 뭐 그 아버지한테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화살, 그 국궁 쏘시던 화살, 그 화살을 가지고 양궁에다가 얹어서 쏘고 그랬었죠. 그러면 할아버지가 계셨을 때 그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으로 우리 또 듣지는 못했을 것 같고 이제 할머니나 혹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활 쏘기에 관련된 뭐 예컨대 편사 같은 거 할 때 뭐 어떤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전해 들은 바가 있는지요?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예, 저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모릅니다. 할아버지는 워낙 일찍 돌아가셔서 해방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. 근데 그 할아버지가 대략 어느 위치에서 활을 쏘셨고 그때 활 쏘는 풍습은 어땠다는 거는 아버지나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. 그 활 쏘시던 장소는 지금 그 왕십리 무학봉 밑에 안정사라는 옛날에 절이 있었는데 그 절 옆에 아버지가 그쪽으로 이제 지내다니시면서 옛날에 여기가 할아버지가 활 쏘던 자리고
내가 활 쏘던 자리는 저쪽 너머에 있었다.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대략 그 워낙 제가 태어나서 그 자랐던 곳이기 때문에 그 위치는 대략 아버지한테 전해 들었었던 위치고요. 그리고 그 당시 할머니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그 옛날 그 한량 분들이 그 활을 쏘셨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활 대회 같은 거를 하면은 그 옛날 기생들이 모여서 춤추고 동네 사람들 모여서 구경하고 그리고 뭐 큰 잔치처럼 그렇게 그 대회를 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. 그 대회가 말하자면 편사 같은 대회로 생각되네요.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이번에 그 기증하신 물품들이 대략 어떤 종류로 기증하셨나요? 예, 저 활 2점하고 할아버지가 쓰시던 활 1점, 아버지가 쓰시던 활 1점, 그리고 그 아버지 쓰시던 화살들, 그리고 깍지, 그리고 할아버지 때 시지, 대략 그런 종류입니다. 그 뭐 혹시 그 이렇게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상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예. 뭐 그 아버지가 석호종 시절에 예. 그 대회 나가셔서 받으셨던 그 상장도 몇 점이 있습니다. 예. 그럼 뭐 지금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예. 그 유물들 보시면서 대략 다시 한번 기증하신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아까 아버님하고 할아버님 활 쏘는 데 대해서 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제는 그 기증하신 유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직접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? 예. 이 활은 할아버지가 1920년대 그 무학정에서 쓰시던 활이고요. 그리고 아주 아주 이 활은 이쁩니다. 그 아버지가 다시 재직공하셔서 그 석호동에서 1970년대에 쓰시는 작품이고요. 그리고 이 화살들은 지금 보면 옛날 화살인데 아버지가 그 1940년대 그 옛날 무학정이 아닌 그 새로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모여서 그냥 임시 활터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당시 활을 쏘셨을 때 쏘셨던 화살입니다. 그리고 요 화살은 그 1970년대 그 석호종에서 쏘셨을 때 쓰시던 화살이고요. 그래서 옛날 화살하고 지금 화살하고 그 시대가 변천하면서 이 화살 촉도 모양이 바뀌었죠. 할아버지가 쓰시던 화살은 없는가요? 그러면? 예, 할아버지가 쓰시던 화살은 없습니다. 원래 아버지가 쓰시던 화살도 한 이만큼은 있었는데 옛날 이 화살들이 제가 어렸을 때 그걸 가지고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걸 어렸을 때 다 장난감으로 써서 그 화살을 많이 써버렸습니다. 그리고 좀 철이 들면서 이것들은 상태가 좋은 화살이기 때문에 계속 보존을 했었던 거고요. 네. 그리고 이거는 그때 뭐 70년대 화살이니까 이것들은 그렇게 상태가 나쁘지 않고요. 그리고 여기 지금 깍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깍지는 오래된 깍지입니다. 이거는 1940년대 그 깍지고요. 그래서 이건 좀 모양도 좀 달라 보입니다. 지금 이 깍지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깍지가 작고 좀 폭이 좁아 보이고요. 아주 날렵하네요. 그리고 이 깍지는 1970년대 물소불로 깎은 깍지고 그 당시에 물소불이 값이 비싸고 또 귀하고 그러니까 1970년대 이런 그 당구공 갖고 깎아서 깍지를 많이 만들어 썼던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다 당구공 그 깍지로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전통은 아버지가 쓰셨던 전통인데 여기 아버지 함자가 되어 있고 관덕이라고 써 있고요. 그리고 아마 이건 아버지가 처음 쓰셨던 것 같아 보이진 않고 그 훨씬 이전 때 물건인 것 같아 보입니다.
그 종이로 이렇게 그 예. 꼬아서 만든 지전통이네요. 예. 그 아주 귀한 겁니다. 그리고 형태도 아주 그 상당히 날렵하고 뭐그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전통 같으네요. 예. 그리고 이 전통은 그 안에는 양철입니다. 양철로 해가지고 옛날에 그 왕십리 지역에는 그 로그로라고 해가지고 이 나무 가공하는 그 선반처럼 돼서 이렇게 물려갖고 나무 가공하는 공장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양철통에다가 로그로로 깎은 나무를 위아래로 대서 그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어머니가 그 이 천으로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끈을 달고 옛날 그 금은방에서 쓰던 복주머니를 갖다가 깍지 주머니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. 이건 좀 크기가 여러 그 화살을 여러 개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고요. 글씨는 아버지가 직접 쓰신 글씨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 궁대가 몇 개 있는데 이 궁대가 진짜 오래된 궁대입니다. 이거는 그 이활의 짝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헝겊 상태가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. 그리고 이거는 요거 이렇게 세 가지는 그 어머니가 만드시고 그래요? 예, 어머니가 직접 바느질해서 재봉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뽕을 떠 주신 이건 직접 먹으러 쓰셨네요. 이건 직접 먹으러 쓰시고 이거는 그 글자 새기는 집에 가서 글자를 새겨가지고 온 거고요.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거는 이 천이 좀 안 좋은 천이라 나이론 천이라 예 그냥 거기다 매직으로 쓰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요거는 그 석호정에 다니실 때 그때 그 대회에 나가시고 그러셔서 받으셨던 상장하고 그 처음에 그 몰기를 하셔서 받으신 그 몰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예, 아주 그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. 특히 이제 인상적인 거는 저 궁대를 이제 집에서 어머니가 직접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글씨도 그걸 갖다 이렇게 그 글씨를 직접 뜨신 건 아닙니다. 이거는 붓으로 요거는 그 전문적으로 그 명찰 그런 데 가서 예 해갖고 온 겁니다. 요거는 아니 그냥 그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다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예. 아버님이 하시는 그 운동 그 활쏘기에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다는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. 예. 참 드문 일이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초몰기는 보니까 72년 3월 달에 받은 건데 1개월 이내에 이제 그 초몰기를 한 분한테 드린 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72년 초에 2월 초에 아마 그 석호정에 입증한 것이 저 자료로도 완전히 실증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저 초몰기상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예, 예 감사합니다. 예, 그럼 기증하신 유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 활은 20년대에 이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활이라고 알려주셨고요. 이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고시계 그런 형태가 보입니다. 우선 이 안쪽에 보면은 정탈로가 아래쪽 창 밑에 이 골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도드라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골격이 도드라지게 되어 있는 것은 아예 활 제작 중에서 뒷깎기라는 과정을 할 때 그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옛날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또 한 가지 더는 이 고잣잎이 굉장히 지금 검붉은색으로 변색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산뽕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. 지금은 아카시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산뽕을 쓰진 않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그 다음에
이 도고지 아래쪽하고 오금, 아귀 이 부분이 굉장히 간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오금이 한 3cm가 넘는 뭐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이 활을 가지고 뭐 굉장히 오래됐다. 20년대에 사용이 됐지만 20년대에 어쨌든 2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활이다 라는 것 자체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요거는 아버지께서 사용을 하셨다는 활로 요 고자잎 부분에 이 최희련 함자가 써져 있는 게 그 강명이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중통이 지금에 비해서는 조금 작기는 합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오금 부위가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아쉽게 어디 활인지 알 수 있는 요 칠지단장 부분에는 아무런 그게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어디 활인지는 조금 더 고찰이 필요한 그런 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보시기에 유역전을 그대로다가 방법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만들어진 것인데요. 보면은 기간 강명에 최희련이라고 한자로 써져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에 좌표가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도피를 싸서 온유를 했고, 그 다음에 상사 부분, 그 다음에 토골이 유역전 촉. 이건 뭐 옛날 유역전의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는 그런 화살이 있습니다. 이 옆에 있는 화살도 좀 무게와 길이가 같기는 하지만 이것도 처음엔 강명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희미했었는데 나중에 그 최희련 명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화살이고요. 요거는 강명의 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함자를 쓰신 것 같고 요거는 뭐 호를 쓰셨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고요. 이 모든 화살에 다 일여 강명이 있는 화살입니다.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이 1970년대에 사용되었다라고 되는 지금 요즘 죽시라고 불리는 그런 화살입니다. 이제 유역전에서 형태가 변해가면서 이제 죽시라고 불리게 된 건데요. 가장 큰 변화는 화살촉입니다. 화살촉이 도식의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는데, 요건 뭐 한국동란을 통하면서 뭐 카빈 총에 탄피를 이용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이건 두 작품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. 이 화살이 제일 마지막에 사용되었던 화살로 추정이 되는데, 그래도 도피를 싸고 다만 이 깃간띠 부분에 페인트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자체가 그 요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나머지는 전통이고요. 이게 성합도가 그려져 있는 거, 그 다음에 뭐 색동천이 써져 있는 거, 그 다음에 대형의 이 화살통으로 여러 개의 화살을 넣을 수 있게 한 것,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요 공대가 될 텐데요. 이 공대는 요즘식으로 이 공사의 성명, 그 다음에 요 뒷부분에는 이건 공사의 성명만 써져 있고요. 그 뒷부분에 소속된 활투를 적는 뭐 이런 형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중에서 할아버지 유품으로 전해지는 요 굉장히 작은 공대에는 뭐 함자도 그 다음에 소속정도 뭐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공대가 지금 사용하는 공대보다 먼저 이런 식이 있었구나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유품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깍지가 이제 여러 형태가 있는데 말씀해 주신 요 작은 깍지는 이 깍지의 혀 부분이 둥글지가 않고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요즘 깍지와 조금 다르게 되어 있고 이것이 아주 오래된 고식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의 깍지입니다. 그 다음에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위 부분인데요.
이 시위는 면사로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화학사가 면사를 섞은 것이 아니고 면사로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 심고 부분, 요 묶은 부분이, 끝 부분이 이렇게 머리를 따듯이 이렇게 따서 그렇게 실로 마무리한 거죠. 이거는 옛날에 명주실로 만들었을 때에 이 사용하던 방법이고요. 요즘은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다음에 라일론 계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로 지져서 이렇게 마무리를 치게 됩니다. 이건데 이것도 명주로 되어 있는 신고는 아닌 것 같고요. 그 명주의 신고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냥 라일론 실로 고식대로 한 거라고 추정되어 있는 게, 하나는 불로 찢어서 마무리하는 부분이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고식의 그 활주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,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이 몰기상과 궁채상이고요. 이 몰기는 천몰기일 거예요. 그러니까 5발을 쏘아서 5발을 다 맞췄을 때 드리는 상을 직궁 1개월 안에 받으셨다라는 그런 게 되고요. 그다음에 하나는 궁채상인데, 저거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이 6등이라는 그 등수를 차지하시면서 동시에 받은 그 상으로, 그러니까 활도 잘 쏘셨지만 그 제대로 된 궁채, 활을 정말 멋진 자세로 쏘셨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이라고 하겠습니다.